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과학사 수업을 맡은 최명원입니다. 과학사는 일주일에 4번 중에서 1시간 저와 함께 할 거고요. 특별히 이수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제가 과학사에 관심이 많아서 1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와 관련된 1시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과학사 책이 보이는데요. 내려가면 자, 1단원, 2단원, 3단원은 이수진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저기 보이면 4단원 보이시죠? 자, 4단원에 지금 열과 연력학부터 이렇게 14부터 14, 15, 16, 17, 18, 19 이렇게 둘의 6단원을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건데요. 예, 선생님이 전공이 물리다 보니까 연력학,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 전자기학,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그 다음에 지질학과 지구과학의 발전은 요 단원, 제가 진도 때문에 2가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만나게 돼서 정말 유감이네요. 수업 시간에 즐겁게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과 재밌는 농담도 많이 하고 재밌는 과학사 이야기를 많이 해줄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정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3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0페이지 근대와 현대 물리학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자, 여기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아까 필기했던 거를 지워야겠네요. 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뉴턴인데요. 뉴턴에 대한 일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뉴턴은 아마 이제 대단한 천재였고요. 뉴턴이 쓴 책 중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라고 겸손한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신이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과학사에서는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 그 사람 성격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명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위대한 걸 알기 위한 좋은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류 인력, 중력에 대해서 알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우주 만물을 작용하는 힘을 연구해 만류 인력을 밝혀냈어요. 우주도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사실에 다른 점을 다들 엄청 놀랐죠. 예전에는 우주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그 뉴턴의 이제 만류 인력, 중력 때문에 그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규칙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과학을 접목해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옆에 토마스 형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뉴턴 선생님, 빛을 입자로 설명한 것은 절반은 맞지만 빛의 파동이라는 사실을 제가 실험을 통해 확실히 증명했기 때문이죠 라고 적혀 있는데요. 토마스 형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이고요.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했죠. 이렇게 빛의 입자설과 빛의 그 파동설은 계속해서 싸우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빛은 파동도 맞고 입자도 맞다는 이중성,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나오는 단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나요? 빛이 입자설과 파동설을 같이 가진다는 얘기는 동전의 양면이 동시에 보인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제임스 줄이 보이죠? 이 제임스 줄도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자, 뉴턴과 줄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위로 사용되고 있죠. 자신의 성이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턴은 힘의 단위고요.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만큼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줄은 줄의 실험이 유명한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소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패러데이가 나오네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 패러데이입니다. 이분은 수학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물리 문제를 풀 수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실험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고요. 이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알고 있던 과학적 지식을 그런 실험을 통해서 매주 특정한 요일에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과학 실험을 보여주는 활동을 매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학의 대중화에 영향을 크게 끼친 인물이고요. 하지만 이분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수식에 대한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맥스웰이 얘기하죠. 아이디어는 패러데이가 수학적 정리는 맥스웰이 했답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공대에 갈 학생이 있다면 전자기하학이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전자기하학을 배우면 외워야 될 게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맥스웰 방정식 4가지를 외우셔야 합니다. 선생님도 아직 외우고 있지만 네, 아주 유명한 공식이고 이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아인슈타인 나오죠. E는 mc의 제곱. 이게 뭔 의미냐면 기존에 이제 핵폭발이 있기 전까지는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 반응 후에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거에 이제 믿고 있었는데요. 핵폭발이 일어나면 질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량 보존 법칙이 틀렸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얘기합니다. 사라진 질량이 곧 에너지로 바뀐 거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E는 mc제곱, 에너지는 사라진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을 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핵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질량에서 나온 에너지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 자, 아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패러데이라면 가장 똑똑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죠. 자, 이렇게 과학자들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열과 에너지의 비밀을 밝힌 전력학인데요. 기존 이 산업혁명 전까지는 역학,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면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연력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킨 게 증기기관이거든요. 증기기관이 뭐냐 하면 석탄을 떼어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데핍니다. 물을 데피면 그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오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 터빈을 돌리면서 모터 같은 것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산업혁명으로서 기차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발달하는 게 연력학이죠. 여러분이 이제 연력학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연력학 법칙들이죠. 아마 고1, 고2 때 연력학 법칙을 배웠을 건데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 법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단원이 시작될 건데요. 이제 그냥 막연히 과학사를 왜 배우냐 하면 선생님도 과학사를 배우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과학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학문을 공부할 때 물리화학, 생명화학,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그 논리 흐름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과학사를 보면 논리 흐름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학문이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사가 고3에 배치된 이유도 학문을 다 배운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발달했는지를 알면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과학사를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과생이니까 자,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죠. 그래서 과학사와 병행해서 공부한다면 아마 수능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고요.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물리과학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할 기회가 되었고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짧게 끝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소 이론의 등장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자, 이제 뉴턴이 나오죠. 열역학이라면. 자, 제가 연구해 보니 빛은 입자가 분명해요.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세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뉴턴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열도 당연히 입자가 맞겠죠? 조금 의심은 가지만 뉴턴 같은 대학자의 말씀이라면 따라야겠죠. 에휴,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일단 유명한 과학자가 그렇다고 얘기해버리면 밑에 있는 과학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이론을 내실 수 있지만 다른 이론이 믿어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대학자가 돼야 됩니다. 일단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도 그럼 열도 입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열소라는 개념입니다. 열소. 자, 칼로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칼로리, 그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 할 때 그 칼로릭이 맞습니다. 자, 열소는 열 알갱이라는 뜻이죠. 작은 알갱이가 돼서 열 에너지가 이동할 때,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나갈 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이동한다는 게 열소 이론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열소 이론이 등장하고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발전해 나가다 보면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계에 봉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한계를 깨고 더 넓은 이론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이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하느냐가 되죠. 먼저 그렇게 새로운 이론을 발전하든지 더 넓은 이론을 발전하는데 지금 여기서 열소 이론의 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가운 물체와 더운 물체가 있으면 이제 물이 든 비커에 얼음을 넣었죠. 그러면 당연히 열소 이론에 의하면 이 열소, 더운 물체에 있던 열소들이 차가운 물체로 이동해서 어떻게 한다? 얘가 더 따뜻해지고 얘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아무리 가해도 온도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수문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문열. 우리가 저희가 배울 때는 한문으로 잡열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수문열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면서 열소 이론을 증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만약 열소가 물질이라면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라면 물질이라면 무조건 질량을 가져야 됩니다. 질량이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빛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소 이론을 지지하는 측은 열소는 질량이 없는 특별한 물질, 열소는 열을 수반하여는 모든 과정에서 그 양이 보존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어떤 이론이 나올 때 부가적인 설명이 많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약간 위험해집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론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열소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자, 지금 밑에서 벤자민 톰슨의 마찰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벤자민이 지금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포신을 깎았습니다. 구멍을 파는데요. 그 파는 동안에 포신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열소를 전달할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열에너지 올라갔다. 그럼 열소는 틀렸다. 자, 빛은 이때까지 우리가 뉴턴의 생각을 바탕으로 입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빛은 입자가 아닌 파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열에너지는 파동, 에너지의 이동이다 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첫 번째 가설이 틀린 거죠. 뉴턴이 얘기했던 빛이 입자처럼 열도 입자일 것이다. 아니죠. 열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 에너지의 형태였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열소 이론을 설명하면서 열역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열소 이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되었나요? 우리가 왜 열소 이론을 배웠을까요? 사라졌지만. 이 역사적인 과정을 알면서 어떻게 열역학이 발전되는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열소 이론의 소개와 열소 이론의 한계, 그 다음에 열소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준 벤자민 톰슨의 마찰열 실험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한두 가지 올릴 텐데요.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출은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시고요. 웬만하면 외부 출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자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연력학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